여러분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한창 살아가는 중이라고 느끼십니까? 요즘 60대, 70대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후자라고 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내 몸 상태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 속에 지금 시니어 세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늙은 걸까? 아니면 그냥 나이만 먹은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확실히 예전과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70대인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65세인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혼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않기로 선택한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다 늙었어라고 말하며 집안에만 계십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걸 배우겠다며 밖으로 나가십니다. 같은 60대, 70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멈춥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는 시도도 사라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점점 느려집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60대, 70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곧 한계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정보다 카페를 선택하고 복지관 프로그램보다 개인 운동을 선택합니다. 노인 대상이라는 표현이 붙은 활동은 은근히 피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스스로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건 허용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말을 의식적으로 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행동을 멈추게 만들고 도전을 차단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해볼 만하다. 나이보다 컨디션이 중요하다. 이 작은 언어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일상이 바뀝니다. 요즘 60대, 70대가 이전 세대보다 활기차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아직이라는 여지를 남겨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지 안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진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인천에 사는 박정숙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정숙 씨의 하루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놓고 간단히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파트 단지 안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비슷한 또래분들과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로당에서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화 주제는 늘 비슷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고, 누구는 병원에 입원했고, 누구네 자식은 연락도 잘 안 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또 TV를 켰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뭔가 했다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쉬었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딸은 정숙 씨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딸의 질문에 정숙 씨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지 뭐. 딸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배워보세요. 유튜브라고 여기서 뭐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정숙 씨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겠어. 하지만 딸이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자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옛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가요 프로그램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딸은 천천히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검색이 되고 이걸 누르면 영상이 재생되고 이렇게 하면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어두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틀린 것을 누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옛날 드라마를 찾아보고 가요.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건강 관련 영상이 추천 목록에 떴습니다. 무릎 통증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영상을 눌러봤습니다. 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친절하게 스트레칭 동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봤습니다. 동작이 간단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펴고 접는 동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날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무릎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내고 있구나. 이 작은 성취감이 정숙 씨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운동 영상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팔 운동 영상도 보고 허리 강화 운동도 찾아봤습니다. 물병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매일 아침 10분씩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고 걸을 때도 예전보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새로운 영상도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뒤로 정숙 씨는 경로당에 가는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안 나와? 정숙 씨는 그냥 집에서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정숙 씨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도 복잡했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정숙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따라했습니다. 평생 비슷한 반찬만 만들어 왔는데 새로운 메뉴에 도전해 봤습니다. 두부 스테이크라는 것도 만들어 봤고 샐러드도 만들어 봤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성공하면 사진을 찍어서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놀라워하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반응이 또 다른 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용기를 내서 혼자 영화관에 가봤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가던 곳이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화면을 눌러가며 표를 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 구경을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이 물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정숙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할 게 없는 게 외로운 거더라고요. 지금은 할 게 많아서 외롭지 않아요. 정숙 씨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 가볍게 식사를 합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봅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걷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요리를 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는 자식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 하루 종일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정숙 씨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구나. 정숙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숙 씨가 특별해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를 달리 해봤을 뿐입니다. 유튜브라는 작은 창구 하나가 전체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많은 분들이 정숙 씨처럼 살지 못하고 예전 방식을 계속 유지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굳이 지금 이걸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도 익숙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이게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 공허함은 외로움으로 바뀌고 외로움은 우울로 이어집니다. 결국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할까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대로 살자. 나이 들었는데 뭘 바꾸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포기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귀찮으니까 내일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도 똑같이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몸도 마음도 점점 굳어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체력이 떨어지고 생각하지 않으니 머리도 느려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말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인데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며 시간만 보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경제력의 차이일까요? 건강의 차이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정숙 씨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딸이 유튜브를 알려줬을 때 사실 거부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하나?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너무 늙었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 작은 호기심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잘못 눌러서 영상이 꺼지기도 하고 찾고 싶은 걸 못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생각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화면의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적어준 메모를 보며 천천히 다시 시도했습니다. 며칠 해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10분 걸리던 일이 5분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1분이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작은 성공 하나가 다음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동 영상을 본 뒤 요리 영상도 찾아봤고 요리를 해본 뒤 혼자 외출도 해봤습니다. 하나가 다음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원리입니다.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은 조금씩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믿음만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1년 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도 2년 동안 안 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이 잊어버리고
마음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시작이 어려워집니다. 요즘 60대, 70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작한 사람은 점점 활기차지고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시작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떠오릅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새로운 영상도 봐야 하고 산책도 나가야 합니다. 하루가 계획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TV를 켜고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 먹고 또 TV를 보고 저녁 먹고 또 TV를 봅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이 차이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드시 크고 대단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숙 씨도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딸이 알려준 유튜브를 한번 켜본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도가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을 등록해야 하고 강의를 들어야 하고 모임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시작이 어렵습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남들 앞에 나서야 하니까 창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 10분 걷기, 유튜브로 영상 하나 보기, 혼자 카페 가보기,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어 보기.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작아도 매일 하면 쌓입니다.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정숙 씨가 달라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한 것. 그게 습관이 되면서 하루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습관은 강력합니다.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산책을 나갑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는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습관이 되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흘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둡니다. 일주일 해보고 효과가 안 보이면 포기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습관은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반복해야 몸이 기억합니다. 그 한 달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정숙 씨도 처음 한 달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귀찮을 때도 있었고 오늘은 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산책을 나가기 싫었고 몸이 피곤한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나갔고 피곤해도 10분이라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이 더 편해졌고 계단을 오르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불편했습니다.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요즘 60대, 70대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결국 이것입니다. 작은 시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습관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달라질 겁니다. 정숙 씨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정숙 씨의 사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무엇을 하는지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지, 어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지가 보입니다. 정숙 씨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을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이 와서 물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하루 10분 스트레칭 하기, 유튜브로 영상 하나 보기, 아파트 한 바퀴 걷기,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지속하기 힘듭니다.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숙 씨도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를 켜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매일 아침 9시에 10분 스트레칭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그러면 실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편리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고 싶으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됩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정보도 금융 정보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고 화면이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써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변의 자식이나 지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기꺼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번 배우고 나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정숙 씨도 딸에게 딱 한 번 배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종이에 메모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순서대로 적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경로당에 가고 모임에 나가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혼자 있어야 내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영화관에 가고 혼자 카페에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삶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고 마음이 편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면 외롭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냐 함께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5번째는 피곤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비교만 하는 사람, 뒷말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정숙 씨도 경로당을 줄였습니다. 거기 가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말 편한 친구 한두 명과만 연락하며 지냅니다. 적은 사람이라도 진짜 편한 사람과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꼭 만나야 하는 자리가 아니면 빠져도 괜찮습니다. 전화로 안부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모든 모임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편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6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빨리 굳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살아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깨어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 발끝으로 서기, TV를 보면서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것들도 다 움직임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있어야 의욕이 생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운동을 했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 혼자 외출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숙 씨는 처음 무릎 운동을 성공했을 때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다음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성취 하나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성취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노트에 간단히 적어두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가지입니다. 하루 관찰하기, 작은 목표 정하기, 도구 활용하기, 혼자 시간 인정하기, 피곤한 관계 줄이기, 몸 움직이기, 작은 성취 쌓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느껴지면 그 다음 것을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멈춰 있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지금 60대, 70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만 멈추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을 바꿉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씨처럼 말입니다. 3년 전의 정숙 씨와 지금의 정숙 씨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매일 운동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혼자 외출하며 하루를 채워갑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나이는 오히려 더 들었습니다. 건강도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조금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지금 시작하면 1년 뒤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60대, 7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끝내고 이제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숙 씨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하루 종일 잠겨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고 움직일 곳이 있으니까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가 가져온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참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